자, 이제 오늘은 등비수열 진도를 좀 나갈 겁니다. 등비수열. 자, 저번 시간에는 등차 수열을 했어. 등차 수열. 예, 첫째 항이 있으면 첫째 항에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이 등차 수열이었는데 이번에는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 이제 비이니까 이거는 곱하는 건데 자, 여기 수열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3 나는 세로 쓸게 여기다가. 자, 3 6 12 24, 48 이렇게 5개의 수가 나와 있는데 자, 첫째 항이 3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규칙이 이제 좀 보이는 것 같은데 규칙이? 어떤 규칙이 보이죠 이거? 2가 곱해지고 있다라는 규칙이 있네. 첫째 항이 3이고 첫째 항에서부터 2를 곱해서 만들어지는 수열인 것 같아 보니까. 자, 이처럼 그 첫째 항에서부터 일정한 수를 곱해서 만들어낸 수열을 우리는 등비수열이라고 할 거야. 등비수열. 이러한 수열을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때 곱하는 그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합니다. 공비. 여기서의 비는 이제 우리 비례식 할 때 이제 언급하는 비인데 이제 비율이라고 보면 되거든. 비율. 그 영어로 비율이 뭐니? 영어로 비율. 뭐라고요? 비, 뭐가 있지? 비율. 이제 레티오, RATIO 있죠, 이제? 처음 듣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통 비율, 그러니까 이웃한 두 항 사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라고 이제 봐가지고 커먼 레티오. 그래서 이제 R을 이제 우리가 보통 따서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 등비수열에서는 보통은 공비를 R이라고 내가 정해줄 거야. 공비를 R이라고. 근데 이게 어떤 관계식이 성립하는지 확인해 보니까 이제 등비수열이 있어. 그러면은 자, 어떤 항이 있으면 그 항에서 공비 R을 곱해가지고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구조야.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지는 구조. 그러면은 자, 현재 만약에 n번째 항의 값이 있어. n번째 항. 여기서 공비 R을 곱하면 몇 번째 항이 되죠? 나 지금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닌데. 현재 n번째 항에서 공비 R을 곱하면 몇 번째 항이 되는 거야? n 플러스 1. 그러니까 현재 n번째 항의 값에서 공비 R을 곱했을 때 그 다음 항에 나오는 이런 구조, 관계식을 이제 등비수열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등비수열로.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면 여기서 요 곱하는 R 있죠. 이 R은 이제 공비잖아. 공비 이제. 이거는 이제 생각해봐. 지금 그 등비수열은 그 공비가 현재 얘는 2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마다 곱해지는 수가 변하니 이게? 안 변해. 그냥 계속 곱하기 2인 거야. 계속 곱하기. 그러면 등비수열은 공비가 항상 일정하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고정된 값, 고정된 수? 뭐라 불러 두 글자로? 상수라 부르는 거야, 상수. 항상 얘가 상수, 일정한 수로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일정한 수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입니다. 수열은 일반항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이제. 일반항 찾는 게. 자, 저게 뭐냐면, 그, 첫째 항, 여기다가 써볼게요.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수열의 첫째 항은 보통 A라고 이제 주는 편이야. 거꾸로는 아니야. 근데 보통 A라고 주는 편이고. 자, 두 번째 항은 이제 이 첫째 항에서 공비 R을 곱해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제. 자, 세 번째 항은 뭐야? 세 번째 항은 이제 공비를 하나 더 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수열인데, 이와 같은 게 반복이 된다면, 그러면은 N번째 항 있죠, N번째 항. N번째 항은 내가 뭐라고 적을 수 있을까? N번째 항은? 이 규칙성을 봐줘야죠. 지금 잘 보면 지수가 지금 이제 요 항 번호보다 요 지수가 하나 더 적어. 잘 보면은. 지수가 하나 더 적지, 그지? 그러면은 이거는 유추해 보면 A 한 다음에 R의 n-1제곱. 요게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야, 이제. A R의 n-1제곱이죠. A R의 n-1제곱. A R의 n-1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자, 우리 등차 수열에서도 등차 중앙이라는 게 있었는데 등비 수열도 이제 비슷한 게 있어요. 등비 중앙이 있거든요. 자, 뭐냐면 지금 여기 나열이 되어 있는 5개의 수를 한번 좀 관찰해 보면 자, 그 이 연속한 세 항을 잡아 볼게. 자, 등비 중앙은 이제 뭐냐면 이제 요 가운데 거 있죠? 가운데 게 지금 10인데 요 가운데의 제곱이 양쪽의 곱이랑 같다라는 게 이제 등비 중앙의 성질이거든. 요거 계산해 보시면 144가 나와가지고 이제 같음을 알 수가 있어, 이제. 자, 이제 왜 그런지 생각해 보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는
등비 수열을 이루는 연속하는 세 항을 A, B, C로 지금 잡았거든요. 자, B를 내가 만약에 이제 AR, 얘를 왜 AR이라고 해주냐면은 공비 R을 하나 곱하는 거잖아요, 이제. 공비 R을 곱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하나 더 곱하니까 AR 제곱이 되겠는데, 여기서 요 가운데, 자, B를 제곱해보게 되면은 A 제곱 R 제곱이고, 사이드에 있는 것끼리 곱해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지금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요렇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이 성립한다라는 거를 저렇게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항에서 가운데의 제곱이 양쪽의 곱으로 표현이 된다라는 게 등비 중앙의 성질이야. 등비 중앙의 성질. 근데 이게 또 있어, 이제. 자, 뭐가 또 있냐면, 이 연속하는 세 항이 아니더라도, 이제 가운데를 내가 만약에 12로 잡으면, 요 가운데의 제곱이, 자, 양쪽의 곱이 아니라, 한 칸 더 떨어져가지고, 자, 얘네 둘의 곱으로도 좀 볼 수 있거든? 얘네 둘의 곱으로. 그러니까 3 곱하기 48로도 인식할 수 있어야 돼. 3 곱하기 48로도 이제. 응용하면은, 가운데가 딱 잡혀 있으면, 같은 간격만큼 차이가 나는 것들의 곱이 다 일정할 거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등차 수열에서도 요런 거 있었죠? 등차 수열에서도 요런 게 있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등비 수열은 이제 그 곱하는 곱셈의 스케일이기 때문에 가운데의 제곱이 양쪽의 곱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양쪽의 곱이다. 자, 등비 수열의 합인데 등비 수열의 합. 자, 등비 수열의 합 공식은 이제 뭐였었냐면 이제 공비가 이제 1이 아닐 때와 1일 때 두 가지로 이제 구별을 해주는데 요거 공식 유도가 막 엄청 어렵진 않기 때문에 여기 써볼게 이제. 일단은 얘들아 생각해봐. 공비가 1이면은 만약에 첫째 항이 A야. 공비가 1이면 두 번째 항이 몇이야? A. 1이 곱해지니까 그 뒤에 모든 항도 다 A일 거야. A 이제. 그러면 이 R이 1일 때에는 SN이 이제 뭐랑 같냐면 SN이 이제 SN이 이 SN의 의미는 이제 그거죠. 그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m개의 n개의 항을 더하는데 이 더하는 n개가 다 이제 뭐야, 얘가 이제? a지 이제. 그럼 얘는 n이 a개 있네. 뭐 an으로 쓸 수 있네. an. a를 n번 더하니까 그냥 a 곱하기 n으로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근데 위에 1번 봐봐. r이 1이 아닐 때. 자, 요때는 어떻게 해줬었어야 됐냐면 이제 이 n번째 항까지 합을 내가 이렇게 표현해 볼게. AR에 n-1. 이거 공식 유도 과정 기억 나니 이거? 공식 유도 과정? 여기다가 뭘 하나 했었는데? 뭘 했었지? R을 곱해. 공비 R을 곱해가지고 R 곱하면은 여기 AR 제곱을 쓰는데 한 칸 밀어서 쓸 거야.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쭈루룩 해주신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R 곱해주면은 여기다가 R 곱하면은 AR의 n제곱이고 요 앞에서 이제 하나 AR의 n-1 뭐 요런 게 있었을 거 아니야? 요런 게 이제 요런 게 있었겠지 이제. 그래서 여기서 이거 빼보자 이거. 이렇게 한번 뺄셈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뺄셈을 이제 이렇게 뺄셈 해보시게 되면은 이제 SN으로 묶어서 뺄 수 있죠. SN으로 묶어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잘 보면은 소거 되는 게 있어. 소거 되는 게 있어서 남는 항이 이제 여기 A랑 AR의 n제곱이 남는 게 이제 이렇게 남게 돼 이제. 우리의 목표는 SN을 구하고 싶었으니까 여기서 양변을 1-R로 나눠. 1-R로. 그래서 1-R분의 해준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A로 묶어서 쓸게. 그럼 A의 1-R의 n제곱이 나오게 될 거야. A의 1-R의 n제곱. 그래서 SN의 이 등비수열의 합공식이 이렇게 이제 유도가 된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가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R이 1이 아닐 때에는 1-R분의 첫째 항 1-R의 n제곱으로 이제 봐주실 거고. 근데 이제 요것도 있어. 뭐도 있냐면, 이 부호를 뒤집거든요, 이제. 이 분자분모의 부호를 동시에 뒤집어도 이제 식이 변하지 않으니까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처럼도 쓸 수가 있어. 이처럼도. 근데 저거는 뭐 두 개를 뭐 따로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뭐 당연한 거죠. 뭐 앞에 거 하나만 외워놓으면은 이제 부호를 뒤집은 게 뒤에 게 되니까. 근데 왜 굳이 저렇게 따로따로 찢어서 쓰냐? 그 이유가 밑에 나와 있는데,
자, 이제 이 앞에 1-r로 시작하는 식이 있고, r-1로 시작하는 식이 있는데, 근데 이제 앞에 거로 이제 쓰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이거래. 공비 r이 1보다 작을 때는 이 공식을 한번 써보라라고 하고, 공비 r이 1보다 크면은 이 공식을 좀 쓰라라고 얘기하거든. 그때 또 편리하대. 왜 편리할까, 저게? 왜? 이게 얘가 분모가 양수가 되도록 하는 r의 범위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음수가 나오면은 안 나올 때보다 음수가 나올 때 뭔가 실수가 조금 더 생겨. 그러니까 만약에 음수가 안 나오게 할 수 있으면은 안 나오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r의 범위가 만약에 문제를 풀 때 공비의 범위가 1보다 작으면은 이 공식을 쓰면은 이제 음수가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어. 분모에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공비 r이 1보다 크면은 무조건 양수이니까 음수가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어. 음수가 나오는 걸 방지할 수 있다. 음수가 나오는 거. 자, 그다음 여기 원리합계. 자, 원리합계. 여기 이제 수업 들으신 분들은 여기 기억 나십니까? 원리합계? 솔직히 원리가 잘 기억이 안 나죠? 여기에서 기억나는 거는 유일하게 그거 아니야? 아, 이게 되게 좀 어렵다라는 기억 아니야, 이제? 어렵다라는 기억이 있어,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 혹시나 만약에 졸리고 피곤하시면 저기 기다리 책상이 준비가 돼 있어, 이제. 아. 자, 원리합계. 이제 원금과 이자의 합계야.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근데 내가 이제 한번 매년 물어보고 있는데 그 이제 은행에서 이제 막 돈을 막 맡기면은 막 이자가 붙고 요런 시스템을 좀 이해를 못하는 애들이 이제 좀 있더라고요, 이제. 근데 그게 매년 이 부분의 수업을 하다 보면은 매년 그 빈도가 늘어, 이제. 매년 이제. 빈도가 늘어, 이제. 그치. 저기 당당히 끄덕이지, 이제. 저기 이제. 이제, 너요, 너. 너 보고 있잖아, 내가 이제.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나? 이런 표정인데. 자, 이제 뭐 하는 거냐면 이제. 이거 당연한 거. 자, 너네가 만약에 용돈을 10만 원을 받았다. 10만 원. 아유, 잘했다. 시험 잘 봤다. 10만 원 받았다. 은행에다 넣었어. 은행에다 넣었어요, 이제. 은행에다 넣었는데 이제 은행에서 이제 이자를 좀 많이 줘가지고 이자가 10%야, 10%. 그러면은 내 말을 잘 들어봐. 원래 10만 원을 넣었어, 은행에다가. 아니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할까? 이건 혹시 너네 주변에 애들 중에서 여학생들은 안 그럴 것 같은데 특히 남학생들 중에서 막 주식이나 코인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있니? 주식 말고 코인 있니? 그래? 막 이상 막 불법 토토 이런 하는 애들 있지 않니? 요즘 되게 그런 애들 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있긴 하지, 그지? 없진 않지, 이제 한 명쯤은 주변에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 명쯤은 이제. 근데 이제 뭐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하면은 이제 뭐 얼마의 수익률이 나는가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이제. 자, 10만 원 넣었어. 10%의 수익을 냈어. 이자가 생겼어. 그러면 내 말을 잘 들어봐. 이자가 얼마야? 이자가 얼마? 얼마야? 만 원? 만 원 맞네? 어떻게 계산해서 얘가 만 원이 나온 거야? 원금이 10%. 그러니까 이제 요거 곱하기 요거 아니야, 사실은 이제. 1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이 이자 아니야, 이제. 그러면 여기서 추가된 그 이자는 만 원이니까 그러면은 생각해봐. 내가 원래 원금이 10만 원이 있었는데 이자가 이제 붙어서 원금과 이자의 합계, 원리 합계는 얼마인 거야? 11만 원인 거잖아. 그 11만 원이 이제. 요런 구조로 흘러가는 게 이제 그 원리 합계인데, 원리 합계. 근데 이게 또 있어. 뭐가 또 있냐면 이거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나는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안다 하시는 분. 예금과 적금의 차이를 안다. 이거 물어보면은 거의 손을 드는 애들이 없어. 생각보다 없더라고, 이제. 자, 예금이 뭐니, 예금? 예금 뺄 수,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이제. 틀린 말은 아니야, 이제. 적금은 뭔데, 적금은? 뭐, 시간 지나면 뭐라고? 근데 조금 더 뭐가 좀, 알맹이가 좀 빠진 느낌인데, 봐봐, 이제. 그 예금 적금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원래 이거야. 그러니까 예금은 이제 사실 예금 중에서도 이제 자유롭게 뺄 수 있는 예금도 있고, 함부로 못 빼는 그런 예금도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예금이 뭐냐면, 지금 두 번째 얘기한 거. 자, 이제 내가 이제 이런 거야. 10만 원을 은행에 넣어놨어요, 이제. 이자가 쌓이기를 기대해서 10만 원 넣어놨어요, 이제.
그래서 한 1년 묵혀놨어. 1년. 그러니까 이자가 10% 붙었어. 그래서 이 금액이 됐어. 11만 원이 이제. 요건 예금이야, 이제. 그냥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이제. 그러면 그에 따른 이자가 쌓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예금이야, 이제. 근데 이제 적금이 뭐냐면 적이라는 글자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적. 적. 뭐야? 쌓는 거. 그러니까 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적금은 뭐냐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넣는 거야, 이제. 누적해서 넣는 거야. 그게 적금이란 말이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의 은행 통장이 있다면 뭐 매달 얼마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매달 얼마씩 돈을 한번 넣어보고 이제. 든 거야? 안 든 거야? 이제. 매달 넣는 건 안 해봤고 묵혀놓는 건 해봤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매달 나는 10,000원씩 넣겠다. 그러면은 이제 매달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보통 이제 만약에 나중에 뭐 너네가 성인이 돼서 뭐 알바를 하든 뭐 아니면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뭐 월급을 받으면 이제 은행에다가 돈을 많이 맡겨놔, 이제. 만약에 내가 월급이 뭐 200만 원이야. 그럼 한 20만 원 정도는 은행에 매달 넣어놔. 요런 게 적금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20만 원이 계속 쌓이겠죠, 이제. 이렇게 이제 쌓이겠지, 이제. 자, 그런 게 이제 적금인데, 근데 이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될 것 같거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 자, 일단은 적금 말고 예금의 상황에서 생각해 볼게. 예금의 상황에서. 자, 요 상황 봅시다, 이제. 10만 원인데, 내가 이자가 10%가 이제 이 10%가 이자여가지고 11만 원이 현재 됐어. 자, 그 다음 봐봐. 그 다음에 이제 또, 자, 요거 놓고 1년 동안 10%가 쌓였다 해봐. 또 1년이 지났어. 10%의 이자가 또 쌓여. 자, 이자가 똑같이 10%야. 10% 이제. 이자가 똑같이 10%면은 그러면은 잘 들어봐. 현재 요 금액에서 이제 이자가 10%가 더 추가가 되면 추가된 이자가 얼마야? 추가된 이자가 얼마? 만 얼마야? 11,000원? 11,000원인 이유는 이제 내가 10%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10% 이제 요 금액의 10%가 아니니? 요 금액의 10%? 그러면 요 금액의 10%가 이거 11,000원인 거 알겠니, 얘들아? 11,000원인 거? 그러면은 여기다가 11,000원 플러스 해주게 되니까 12만 1,000원일 것 같아. 12만 1,000원.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 한 번 더 해볼게. 만약에 여기서 또 10%가 또 붙는다라고 한다면 요 금액의 10%. 그러면은 요거 이제 사실 공 하나 빼는 셈이니까 이제 12,100원이 더 추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12,100원이 이제 12,100원 추가되면은 13만 3,100원 이렇게 될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야? 자, 이게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도 한번 볼래? 봐봐. 자, 이자가 현재 쌓였어. 처음에서 11만 원 했어. 자, 이자가 또 쌓여. 이자가 또 쌓여. 근데 너네가 처음에 이자를 11,000원이라 얘기한 이유는 요 금액에 대한 이자를 언급한 거잖아. 근데 요 금액에 대한 이자가 아니라 맨 처음 넣어놨던 원금 있지, 원금. 원금에 대한 이자가 추가돼. 만약에. 그러면은 11만 원의 상태에서 요 원금에 대한 이자가 추가된다 치면은 얘는 그러면은 12만 원이 되는 거 아닐까? 12만 원이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내가 10%를 더 이제 추가시킬 건데, 근데 여기서 10% 할 때 방금 요 금액에 대해서 10%가 아니라 맨 처음 원금에 대해서 10%. 요거의 10%가 뭐야? 10,000원. 그래서 10,000원이 이제 또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그럼 13만 원인 거잖아요, 이제. 13만 원 이제. 요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13만 원으로 이제. 자, 그러면은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 이제. 자,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단리법이야. 단리법.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복리법이야. 복리법. 쉽게 생각하면은 이자를 단순하게 계산하는 방법, 단리법. 이자를 좀 더 복잡하게 계산하는 방법, 복리법이라고 생각해 주면 돼. 얘는 이제. 그러니까 얘는 이자 계산이 단순한 이유는 이자의 대상이 맨 처음 원금 요놈이야. 맨 처음 원금 요놈에 대해서 이자가 쌓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자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근데 이제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자, 맨 처음에 요 이자는 요 금액에 대해서 10%인 거잖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요 이자는 이제 요 금액에 대한 이자 아니야? 10%? 그래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매번 이자의 대상이 되는 금액이 매번 바뀌는 거야, 이제. 매번 이제.
이게 이제 복리법인 거야. 이게 복리법. 그래서 그 계산 방법이 지금 여기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이제. 간단해. 뭐냐면 이거는 있잖아. 만약에 봐봐. 잘 들어봐. 10만 원이야. 근데 이자가 10%야. 그러면 만 원씩 추가되는 셈이잖아. 이 방법은. 그러면 생각해봐. 1년마다 10%가 추가돼. 그럼 10년이 지나면 몇 퍼센트? 10년이 지나면 10%가 몇 번 쌓이겠어? 10%가 10번 쌓이면 몇 퍼센트야? 100%니까 만약에 요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10만 원 곱하기 10만 원 곱하기 이제 1 플러스 그 다음에 그 이자 10%에다가 내가 10년이라고 했으니까 기간이 10이니까 요렇게 계산할 수 있지 않을까? 요렇게 이제 요 1의 의미가 뭐야? 요 1의 의미가 분배해 보면은 요 1의 의미는 이제 뭐냐면은 이제 원금이야, 원금 이거. 원금. 그래서 10만 원 곱하기 10% 곱하기 이제 10년이라고 했으니까 기간이 10이야. 10%는 이제 100분의 10이기는 한데 이제 요 10이랑 얘랑 곱해주면은 요거 싹 날라가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이자가 총 10만 원 쌓인 셈인 거죠. 이자가 10만 원 쌓인 셈. 요게 이제 달리법이고 달리법. 그래서 그게 이제 이렇게 식이 나와 있는 거야. 원금에다가 1 플러스 이율과 기간을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되는 거야. 이율과 기간을 곱한 것으로. 저렇게 계산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복리법. 복리법은 이제 뭐냐면, 이제 이 이자의 대상이 되는 게 매번 바뀌는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요거야. 자, 맨 처음에 1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쌓여. 그 다음에 요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쌓여. 이거 지금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거냐면, 맨 처음에 10만 원에 있었잖아, 이제. 10만 원에서 그 10%의 이자가 붙고 난 원리 합계는 1 플러스 이제 몇이냐면은 이제 10%일 거야. 100분의 10이라 쓸게 이제. 이거를 계산한 게 요거 맞니? 요거일 거야. 이걸 계산한 게 요거야. 그다음 두 번째. 이 금액이 되고 싶으면 방금 전 요 금액에서 또 10%를 이제 추가시켜 주는 거잖아. 즉 여기서 10%를 추가한다라는 거는 요 1 플러스 100분의 10을 한 번 더 곱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얘는 거듭 제곱의 스케일인 거야. 거듭 제곱의 스케일. 또 이 금액이 되려면 방금 전 요 금액에서 또 10% 추가되니까 요 1 플러스 100분의 10을 더 곱해서 이런 식으로 거듭해서 곱해지는 스케일이야. 거듭해서 곱해지는 스케일. 요 차이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아니 어렵지 않아야 돼. 이제부터가 진짜지. 적금이 이제 여기 진짜지.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적금 이제 적금은 이제 오이 이거를 좀 세게 틀었었네. 자 적금 자 적금은 이제 매번 일정한 그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이제 넣는 것을 이제 적금이라고 한단 말이야. 일정한 금액을 넣는 것을. 자, 그러면 여기서 1번 보시면 이제 매년 초에 이제 A1씩 이제 넣을 때 이제 N년 동안 넣어다 쳤을 때 이제 N년 말에 원리합계를 이제 구하라는 거예요. 이제 N년 말에 원리합계. 잘 봐야 돼, 이거. 자, 이게 매년 초에 넣느냐 아니면은 매년 이제 말에 넣느냐가 차이가 있었죠, 이제. 어떤 차이가 있었냐? 자, 이게 순서가 이거야. 자, 내가 이 적금을 할 첫째 해 초에 A라는 금액이 투입이 됐어.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또 A라는 금액 넣고 또 그 다음에 A라는 금액을 매 일정한 기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투입할 거란 말이야, 이제. 이게 이제 적금이야. 이게 적금이제. 근데 이게 그냥 계속 넣고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은행에 돈을 왜 넣니? 은행에다가 이자를 받기 위해서 넣는 거 아니니 이제?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맨 처음 봐봐. 맨 처음에 A라는 금액이 투입이 됐다. 그러면 이 금액이 다시 맨 처음에 A라는 금액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두 번째 A라는 금액이 투입이 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자가 쌓인다. 이자가. 그러면은 맨 처음에 A라는 금액이 투입이 되고 이제 그 해 말에 이 A라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한번 붙은 금액. 이게 A의 1 플러스 R이야? A의 1 플러스 R. A의 1 플러스 R이라는 금액이 이제 결국 요 금액에 대해서 이자까지 포함한 거야. 왜 이거 전개하면 되잖아. 전개하면은 얘가 원금이고 얘가 추가된 이자니까 얘가 원리 합계죠.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 다음에
둘째 해 초에 A라는 금액이 새롭게 투입이 돼. 새롭게 투입이 되고 그러면은 그 해 말에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쌓이지. 이 금액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쌓이는 이자가 뭐냐면 이제 현재까지는 얘네들이 더한 금액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요 더한 것에 대해서 이제 1 플러스 R을 하나 곱해주는 금액이 이제 넘어오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1 플러스 R을 요 각각에다가 분배를 해버리면은 A의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지 않을까?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아! 라라라라라라라. 나가. 자, 나가. 그 다음에 이제 봐봐. 요 금액에 대해서 1 플러스 R이 곱해지게 되면은 요게 되겠지. 이제 요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에 넣어놨던 A라는 금액, 요거에 대해서 1 플러스 R이 곱해지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금액이 이제 이자가 쌓인 금액인데 세 번째 해 초에 또 A라는 금액이 투입이 돼.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이제 3년 말에 이게 좀 좁지만 3년 말에는 현재까지의 금액에 대해서 또 이자가 쌓여. 1 플러스 R이 하나 더 곱해져. A의 1 플러스 R의 세제곱, A의 1 플러스 R의 제곱, A의 1 플러스 R 이런 식으로 이제 붙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구조가 이거야. 처음에 이제 그 금액 돈 넣고 이자 쌓이고 또 돈 넣고 이자 쌓이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야. 반복이.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넣는 마지막 해에 이제 계속 이 각각에 대해서 이자가 쌓여 있을 거 아닙니까? 각각에 대해서 이제. 근데 맨 마지막 해에 A라는 금액을 넣으면 마지막 해 말에 그 내가 지금까지 넣어놨던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한 번 더 쌓이고 끝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까지 투입이 됐던 총 금액에 대해서 이자, 즉 1 플러스 R이 하나씩 다 곱해져가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끝나게 되는 거야. 이렇게. A의 1 플러스 R이 저렇게 곱해져가지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는 요것들을 싹 다 더한 게 답 아닐까? 요것들을 싹 다 더한 게 이제. 싹 다 더한 게 답이야. 근데 이것들을 싹 다 더한 건 뭐냐면 등비수열의 합으로 볼 수 있어. 등비수열의 합으로. 얘를 첫째 항으로 보고 그다음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1 플러스 R이 이제 곱해지도록 하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이제. 1 플러스 R이 곱해지는 구조.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쓰면은 잘 봐. 지금 여기 1 플러스 R이 공비인 거잖아. 그 등비수열 합공식이랑 헷갈리면 안 돼. 등비수열의 합공식에서 R이 뭐였지? 공비야, 공비. 등비수열이야. 근데 여기서의 R은 뭐야? 여기서의 R은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그 이율이라고 나와 있어. 이율. 그러니까 저 이율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이자가 5%다. 이자가 5%면은 저 R이 몇이야? 0.05야. 0.05. 야, 퍼센티지를 우리가 이 숫자로 바꾸려면은 100으로 나눠주는 거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5%다 라고 가정해주게 된다면 이제 이거 100으로 나눠주니까 0.05 아니니? 100분율이라고 우리가 부르잖아. 100분율.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이제 이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때 맨 처음에 공식 자체는 R-1인데 그 등비수열 합공식에서의 R은 공비야. 현재 얘는 공비가 1 플러스 R이야. 이게 공비야, 이 공비. 그러니까 R-1, 즉 공비 마이너스 1을 할 때 원래 공식이 이거지. 1 플러스 R, R-1분의 1로 들어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지금 공식이 등비수열 합공식에서의 R은 공비인데 이 상황에서의 R은 이율이야, 이율. 여기 차이가 있어. 1 없어지니까 그냥 R분의 첫째 양 A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식으로 쓰는 거야, 이제. 이와 같은 식으로 쓰는 겁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자,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매년 초에 넣는 거는 마지막 해에 넣은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한 번 쌓이고 끝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매년 초에 넣었을 때의 특징이야. 근데 매년 말이야. 매년 말이면 딱 하나가 차이가 있어. 딱 하나 차이야. 어떤 딱 하나의 차이가 있냐면 자, 매년 말에 넣어. 일단은 이자를 이제 원금을 A를 넣었어. 근데 그 다음에 말에도 이제 원금 A가 들어가. 또 A가 들어가. 아까랑 구조는 비슷해. 넣는 시기의 차이야. 근데 이거 차이를 보셔야 되는 게 얘들아 그 이자가 쌓이는 거는
아까 매년 초에서 첫째 해 초에 A라는 금액이 투입이 되면 이제 거의 1년이 지나서 그 해 말에 1년 말에 이 A라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가 쌓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금액이 투입이 된단 말이야.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이자는 무조건 이제 그 1년이 지나야 쌓이는 거 아니니? 그건 봐봐. 이제 매년 말이야. 첫째 해 초가 아니라 말에 A라는 금액이 투입이 됐어, 이제. 그러면 이 A라는 금액이 투입이 되고 나서 거의 1년이 지나가지고 새로운 금액 A가 투입이 되기 직전에 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 쌓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금액이 투입이 되는 거야. 무조건 구조가 이래.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꼬여가지고 A 넣었어. 그럼 이거 이자 쌓인 다음에 두 번째 A가 들어가. 또 이자 쌓인 다음에 세 번째 A가 들어가. 이런 구조야. 이게 막 처음에 A 놓고 두 번째 A 놓고 이자 쌓이고 또 A 들어가고 막 이자 쌓이고 막 헷갈리고 섞이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순서가 이제. 돈 놓고 금액 놓고 이자 쌓이고 금액 놓고 이자 쌓이고 이런 구조란 말이야 이제. 그럼 이처럼 진행이 되면은 아까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결국 마지막 해에 이제 마지막 해에 A라는 금액이 투입이 되고 이자가 안 쌓이고 바로 끝나는 거거든. 얘는 이제 요런 차이가 있어. 요런 차이가 이제. 자, 그래가지고 얘는 이제 위로 올라가실수록 이제 1 플러스 R이 곱해지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1 플러스 R이 곱해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공비를 확인해 보시면 이 1 플러스 R이 공비죠. 그래서 이제 등비수를 합공식 자체가 공비 마이너스 1 분해니까 1도 날라가서 R분의 첫째 양 A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공비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와 같은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자 결론은 이거야. 사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원리합계인데 매년 초에 넣으면 그 맨 마지막 해에 이자가 한번 쌓여. 이자가. 근데 이제 매년 말에 넣으면 이자가 안 쌓이고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근데 등비수율 합공식을 쓸 때 요 마지막 해에 넣은 그 금액이 이제 첫째 항처럼 작용하고 근데 매년 초에 넣었을 때는 마지막 해에 넣어놨던 게 이거거든, 이제. 마지막 해에 A라는 금액이 들어가고 그게 이자가 쌓이고 끝나는 거니까 A의 1 플러스 R을 첫째 항으로 보고 계산하는 거였어. 아까는. 그 차이가 있어. 결론. 매년 초 첫째 항이 A의 1 플러스 R. 그 다음에 매년 말이다. 매년 말이면 이제 그냥 첫째 항 A가 바로 이제 첫째 항이 되는 거고 실제 첫째 항. 요거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필수 예제 1번 이걸 보시면 자 개념 설명을 되게 디테일하게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근데 문제가 오늘은 문제가 많지는 않아서 금방 끝나긴 할 것 같아요. 필수 예제 1번 보시면 자 몇 문제죠? 8문제 있나요? 9문제인가요? 9문제야? 자 봅시다. 이거 등비수열 단순 계산이야. 단순 계산 보시면 자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뭐 이런 조건을 놓치면 안 되겠지.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이 이제 있는데 양수인 등비수열 이제 A2 더하기 A4는 18 그 다음에 얘네를 싹 다 더해주면은 180이다라고 나와있지. 자 어떻게 식 쓰는지 봐봐. 일단 요 A2 더하기 A4 여기 그대로 있네? 이지? 그럼 18을 일단은 뭐 이항해주게 되면은 자 봐봐 A2 더하기 A4는 18이고 이제 그 다음에 저기 이제 A6 더하기 A8은 이제 160이잖아. 160이 이제 요렇게 나오게 되잖아. 요렇게 이제 요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거 그 등비수열에 일반항식 적용해서 해보자. A는 A 아래 n-1제곱 이렇게 나오지 않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거 적용해보자. 이걸로 그러면은 요거 AR 더하기 AR의 세제곱은 18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거 이제 AR의 5제곱 더하기 AR의 7제곱은 162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식을 쓸 수 있는데 근데 그 지금 미지수가 AR 두 개지. 등비수열은 첫째 항 A와 공비 R이 미지수일 거야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도 두 개야.
잘 연립하면은 AR 둘 다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 등비수열이면 이거 어떻게 연립을 하는 게 좋을까? 연립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 어떻게요? 어, 어. 묶어가지고. 어허. 어.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이렇게. 이제 사실 그 수학 문제를 식을 다룸에 있어서 기본은 뭐냐면 얘들은 항상 뭐 묶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묶어봐. 여기서. 그 여기서 뭐로 묶을 수 있는데 AR로 묶을 수가 있잖아. AR로 이제. 1 플러스 R제곱이 18. 밑에 것도 이제 봐봐. AR의 5제곱 묶어주시면 1 플러스 R제곱이 160이야. 160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나오시게 된다. 그래서 이걸 나눠 이제. 이걸 나눠 이제.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약분되는 게 보이죠? 약분이 이제 찹찹 AR, AR 이렇게 해서 4개가 남게 될 것 같고 4개 이제 이거 약분해 보시게 되면은 여기 몇이야 이거? 9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9 맞죠? 9, 8, 12, 9, 1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다 약분했지? 여기 다 약분했으니까 없고 분모에서 남는 거 R의 4제곱은 9 되니? R의 4제곱은 9 R의 4제곱이 9니까 루트를 씌워주면 원래 풀만 3이지만 제곱은 음수일 수 없으니까 R 제곱은 그냥 3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R까지 구해주시게 되면은 공비 R이 저기서 이제 루트 씌워주면 풀만 루트 3이지만 이거 봐봐 모든 항이 양수래. 그러면 공비가 플러스여야 될까? 마이너스여야 될까? 플러스. 공비가 마이너스면은 곱해질 때마다 부호가 번갈아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비는 그냥 루트 3으로 정해지는 거야. 그냥 루트 3으로.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모든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끝났네. R 구했으니까 이제 뭐 여기 대입하면은 A도 막 나오고 해서 요거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하면 돼. 해봅시다. 끌고 와서 이거 이제 끌고 와서 확인해 보시게 되면은 이제 AR 더하기 AR 세제곱은 18. R에다가 루트 3을 넣어가지고 자 루트 3A 더하기 저 R의 세제곱이니까 요거 세제곱 해보시면은 3 루트 3A는 18. 이렇게 이거 이제 동량으로 봐서 계산해 볼 수 있겠지 이제 동량으로 봐서 얘가 이제 4 루트 3A가 되면서 여기 이제 18이라는 거니까 여기서 4 루트 3으로 이렇게 나눠 보시게 되면은 4 루트 3분의 18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몇 분 되네? 2구 2 루트 3분의 9 나오고 한 번 더 유리화 때려주게 되면은 몇이야 이거? 2분의 3 루트 3 나오나? 2분의 3 루트 3?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하라고 한 거 보시면 A 5, 7, 9, 11을 구하래. A 5, 7, 9, 11.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구하라고 하는 값은 요겁니다. 따라서 이제 A5, A7, A9, A11까지 구하는 건데 일반항 적용해 보게 되면은 AR의 4제곱, AR의 6제곱, AR의 8제곱, AR의 10제곱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이렇게 지금 뭐 우리가 R값 구해놨고 했으니까 이거 계산하면 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계산하면은 계산해보자. 계산할 때도 근데 조금만 요령 있게 하면은 일일이 다 쓰지 말고 공통 부분 묶을 수 있는 게 있잖아. 공통 부분 묶어. 뭐로 묶을 수 있지? AR의 4제곱 묶을 수 있지. AR의 4제곱으로 묶어주시면 1 플러스 R제곱 더하기 R 4제곱 더하기 R의 6제곱 이렇게 지금 나오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R에다가 루트 3을 대입해서 해봐. 루트 3 대입해서 A에다가는 저 2분의 3 루트 3 대입해 보시고 R에다가 루트 3 넣어보시게 되면 9 1 플러스 3 플러스 9 플러스 27 여기까지 식을 써보게 되면은 몇이야 이거 2분의 천천히 쓸게요 2분의 3 루트 3 곱하기 9 곱하기 뒤에가 40인가? 계산 잘 해보시면 이거 540 루트 3 나와 540 루트 3 답은 그래서 일단 540 루트 3이 나오긴 하는데 근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이렇게 할 수 있어. 자, 지금은 뭐 등비수열 우리 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냥 이제 생각나는 대로 읽히는 대로 문제를 푼 거야 이제. 근데 실제 시험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미친 짓이야 진짜 이제. 허수 인증이야 허수 인증. 이렇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허수 인증하는데 왜 주변을 돌아보는 거야? 난 허수가 아니다? 야, 봐봐. 실제에서 이러고 있으면 진짜 미친 짓이야. 왜 이러고 있어 이제 실제로. 응? 그러니까 여기는 계산을 효율적으로 잘하는 게 중요해. 효율적으로 잘하는 게. 똑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효율적으로 풀어야지 얘들아. 이거 멍청하게 푸는 거야 이러면. 멍청하게. 자, 어떻게 풀어야 되냐? 잘 봐. 조금 이 머릿속으로 적절한 암산을 잘 곁들여 가면서 잘 따라봐 얘들아. 봐봐. 현재 내가 얻어낸 정보 요거 있지. 내가 새로 풀어볼게 새롭게. 현재 A2 더하기 A4가 이제 18이고 그 다음에 A6 더하기 A8이 몇이야? 162지? 161. 자, 지금은 내가 진짜 그냥 그대로 다 썼지만 자, 머릿속으로 잘 따라와. 등비수열은 공비가 곱해서 만들어지는 관계인 거잖아요. 자, 잘 봐 여기서. A2에서 뭘 곱해야 A6이 되는 거야? 아래? 몇 제곱? 아니, 항이 몇 개 차이나? 4개 차이 나니까 R 4제곱 아니니? 아니, 4개 차이면 R 4제곱이지, 당연히. 야, 여기서 R 4개 곱하면, 즉, 공비 4개 곱하면 얘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항 차이가 똑같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양 변에다가, 그 R의 4제곱을 곱하면은 이제 되는 거잖아. 결과적으로 이제, 그치? 그럼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이게 되냐, 이거야. 여기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얘가 돼. 이게 아까 9였거든, 9. 그러니까 얘가 9 아니네, 얘가 9. 9잖아, 이제. 그러니까 R 4제곱이 9니까 이제 R이 이제 만약에 루트 3인 것까지는 찾아다 치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일이 쓰지 않고 해본 거야. 알겠지? 와, 이거는 진짜, 와, 이거 개쩐다, 막, 이거 막 미친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야.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거는. 자, 계산 과정을 그냥 좀 이제 조금 한번 간략하게 해본 거야. 그 다음에 요거 구하는 것도 있지, 요거 구하는 거. 항상 너네가 수학 문제 풀 때는 한번 잘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 게 너네 이거 보고 무슨 생각 드니? 요거랑 요거 보고 무슨 생각 드니? 뭐라고요? 짝콜도 좋긴 한데 조금 더. 너네 이거 보고 무슨 생각 안 드니? 자, 내가 아까 여기서 이게 다 항 차이가 4 차이 나니까 R 4제곱을 곱해 버려가지고 이렇게 썼지, 그지? 그럼 봐봐. 마찬가지로 지금 문제에서 지금 여기 주어진 식이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곱하기 A8 얘가 지금 182였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해줘야 되는 게 뭐야? A 몇이죠? 5부터죠? A5, A7, A9, A11 요거 있지 그지? 이게 무엇이냐라는 거잖아. 봐봐. 항 차이가 항상 몇이야 항 차이가 3 차이 나는 거 아니니 여기다가 R 세제곱을 곱한 거 아니겠니? R 세제곱 곱해준 거 이제 R이 몇 나왔어? 루트 3? 그러면은 R 세제곱이 몇인 거야 얘가 이제? 얘 세제곱하면 3루트 3 아니네 3루트 3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거 곱한 게 답 아니겠네 그러면? 180에다가 3루트 3 곱해주니까 얘가 540 루트 3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 정도로 풀어내야 돼 이 정도로 이거 푸는데 한 뭐 30초 정도 걸려야 돼 30초 이러고 있으면 미친 짓이야 이거 진짜 막 내가 지금 욕이 막 나오려고 이제 이러고 있으면 실제 시험에서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미친 짓 하는 거야 이거 미친 짓 그러니까 항상 이런 규칙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패턴이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잘 봐야 돼 이렇게 이제 항 차이가 같으니까 이 양변의 모든 항에다가 이걸 곱해가지고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야 저걸 이제 아시겠죠? 이렇게 해보셔야 될 것 같고 2번부터 좀 쉬었다 합시다 자 필수예제 2번도 볼게 필수예제 2번 자 첫째 항에 125 공비가 5분의 1인 등비수열이 있어 첫째 항에 125인데 공비가 5분의 1이다 보니까 이 점점 뒷항으로 갈수록 수가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 500분의 1보다 작아지는 게 몇 번째 항부터니? 라는 거지. 그럼 등비수열 일반항 세워. 일반항 세워보면은 첫째 항 125,
곱하기 R의 n-1제곱인데 우리는 이게 500분의 1보다 작게 되도록 하는 n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걸 구하는 거잖아. 저걸 만족하는 n이 무엇일까? 이거 어떻게 풀 거냐면은 이렇게 합시다. 이거 역수로 뒤집어 보자. 역수로 이제 n에 대해서 알아주어야 되니까 역수로 뒤집어 버리게 되면은 이게 125분의 1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역수로 뒤집으면은 그냥 5의 n-1제곱이죠. 밑을 뒤집으면 되는 셈이니까. 그 다음에 요거 역수로 뒤집어 주면은 500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식을 만족하는 n이 몇부터일까? 라는 걸 구하는 거야. 일단 양변에 뭐 120으로 곱해봐야 될 것 같은데 120으로 곱해도 되고 아니면은 이게 5의 거듭제곱인 거 아시죠? 5의 세제곱이니까 밑이 같잖아. 여기서 연산을 해도 되거든? 여기서 연산을 해볼까? 자, 125는 5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5의 세제곱 이거 밑이 같으면은 지수끼리 이거 뭐 하라고 했지 이거? 빼야지. 지수끼리 빼니까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은 5의 n-4 크다 500 이렇게 쓰자. 이렇게 이거를 그 최대한 5를 뽑아내는 게 좀 좋거든. 최대한 5를 뽑아내는 게 이게 5가 이제 몇 개 들어있는 수있냐 한번 생각해 보면은 5가 몇 개 들어있냐 이게 5가 3개 들어있어. 125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 5가 3개 있거든요. 그래서 125로 또 나눠. 125로 125로 또 나눠주시게 되면은 아까와 똑같은 작업을 하는 거죠. 125로 나눠주면은 5의 n- 어떻게 돼? 7 이렇게 나오지 않니? 5의 n-7 얘가 이제 4보다 크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잖아. 4보다 크다 라고 나오게 돼. 자, 이거 지수가 1이면은 이게 성립하죠? 그러니까 저 n-7 자체는 이제 1보다 일단은 1이어도 되고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8부터 가능하겠네. 8부터 이런 식으로 식을 조금 최대한 5의 거듭제곱구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표현해 줘야 될 것 같아. 이렇게 5를 몇 번 제곱해야 이게 성립하는지 찾아주는 겁니다. 제8항이라고 답해 주시면 돼요. 제8항. 어렵지 않고. 그 다음 요 문제를 좀 보면은 요 문제. 요거를 좀 잘 이해를 못 하던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 하던데 뭐냐면 이거야. 공차가 4인 등차수열이야. 근데 여기서 언급된 요 세 항이 있대요. A2, AK, A10이 있는데 요거는 저 순서대로 등차수열이래. 등차수열. A가 등차수열인데 지금 어떤 세 항이 등차수열을 이루는 관계라고 나와 있잖아. 자, 등차 중앙에 성립하겠죠? 그러면 K가 몇이야? 몇이야? 6 바로 나와야지 얘들아. 등차 중앙 평균이니까. 자, A2, AK, A10 이게 이제 중앙을 이루려면은 K가 딱 그 얘네들의 평균 6으로 나눠줘야 되지 않을까? 6으로? K가 6인 거 확인할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상황 보자. 자, A1, A2, AK 빼기 1이거든, 이제. 자, A1, A2, 그 다음에 A에 K 빼기 1이야. K는 이제 6인데, 6 저게 대입해주면은 이게 A5로 나오게 되잖아. A5. A5로 나오게 될 거야. A5. 저렇게 나오게 될 건데, 자,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등비중앙이야.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등비중앙이니까 뭘 적어줘야 돼? 등비중앙 관계식. 가운데 제곱이 양쪽의 곱이다 라는 요러한 관계식을 써줘야 돼. 요러한 관계식을. 이걸 써줘야 된다고. 이거를. 그걸 적용해. 근데 A가 뭐야 원래 A가? 무슨 수열이야 A가? 등차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니까 요건 이제 첫째 항 플러스 n-1t d가 4 a 플러스 4의 제곱 a에 a 플러스 4d 4d d가 4야 16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헷갈리면 안 돼. A라는 항 자체는 등차 수열인데 지금 이게 등비중앙을 이룬다라고 했으니까 등비중앙 관계식을 써주는 거야. 등비중앙 관계식. 전개해서 풀면 될 것 같아요. A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은 A제곱 플러스 16A로 이렇게 나오지 않니? 이항하면 뭐 나오겠네?
잠깐만, 지금 맞나 이거 지금? 뭐 잘못 쓴 것 같지? 아, 아니구나? 잘못 쓴 줄 알았어. 자, A제곱 이제 날려버리고, 그 다음에 8A가 넘어가니까, 이제 8A가 16이니까, A가 2라는 거 확인이 되는 것 같아. A가 2구나. 달아서 K 플러스 A1이 뭐식이냐? K는 6, A1은 2 해가지고 8이다 라고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아. 8. 뒤심? 8이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고, 8. 그 다음에 이제 4번 봅시다, 4번. 잠깐만. 4번 하기 전에 요거 한번 얘기하고 들어갈까? 어, 뒤에 관련한 문제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관련한 문제가. 여기 등비중앙 나왔으니까 여기서 언급하고 들어갈게, 이제. 얘들아, 그 등차 중앙도 그 관련 얘기했었던 게, 등차 중앙,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등차 중앙을 한번 떠올려보자, 등차 중앙. 이 문제처럼, 자, 이게 등차 수열이래. K가 몇이야? 7. 평균이지, 평균. K가 7이지? K가 7. 근데 그러려면 A가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이 있어야 7인 거야, 이제. 알겠지? 그럼 또 봐봐. 요게 7이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볼 수 있나? 관계식에 그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쪽의 합이다라는 요런 식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죠? 요런 식도, 그죠? 근데 만약에 문제를 풀 때 이런 응용도 할 수 있어야 돼. 얘가 무엇 더하기 A13이랑 같을까? 무엇 더하기 A13? 몇이야? 정확히는 A1. 이거 되니? 어차피 얘네들의 평균, 원래 평균은 더해서 2로 나눈 거잖아. 얘네들의 합이 14로 일정해야 될 거 아니야, 14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그지?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러면 이것도 돼야 돼, 이것도. 자, 등비중앙 버전으로 옮겨줄게, 등비중앙 버전으로. 등비중앙 버전이야? 만약에 등비중앙 버전. 등비중앙이야, 등비중앙. 자, A3, 그 다음에 이제 A9, AK. K 몇이야? 몇이야? 15. 아니, 6 차이 나잖아. 6 차이 나야 될 거 아니야. K가 15여야 되겠지? 6 차이 나야 되니까. 여기서는 K가 그럼 15인 거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차이가 똑같은 거야, 여기서는. 차이가.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이제. 여기서 보시면, 그 등비중앙 관계식을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야 돼. 등비중앙은 곱셈의 스킬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돼야 되지 않을까? 자, 만약에 잘 봐. A4의 제곱이 A2와 A 몇의 곱이란 것 같아? A2랑 A 몇? A 몇이야? 6. 이거 바로 나와야지, 얘들아. 평균. 아니, 똑같아. 평균이라고, 평균. 아니, 얘랑 무엇을 이제 해야 평균이 얘가 나오냐, 이거지. A2, A6 아니니? A2, A6? 하나 더? 그럼 얘는 이제 A7이랑 뭘 곱해야 돼? A 몇이야? 당당하게 얘기해. 당당하게. A 몇이야? A1. 이 바로 나와야지, 얘들아, 이게. 바로. 앞으로 문제를 풀 때 이런 걸 보자마자 이렇게 바꿀 생각도 해야 돼. 이렇게. 알겠지?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이런 생각도 가능해야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등차 중앙, 등비 중앙식 간단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간단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봅시다, 4번. 여기서부터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적용해서 푸는 거야. 등비 수열 합공식. 얘를 한번 적용해 보시게 되면은, 자, S3이랑, 그 다음에 S9가 513이래, 513. 이때 S6을 이제 구해주라라고 되어 있죠. S6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해 보니까 등비 수열의 합공식 쓸 거야. 자, S3이라는 건 여기서 뭐라고 봅니까? S3은 9 합 그 공식을 쓰자.
1-r분의 봐봐. 첫째 양 1-r의 n제곱. 얘가 이제 9지. 얘가 9. 그 다음에 S9도 식쓰죠? S9. S9는 513이라고 돼 있네. 513. 1-r분의 첫째 양 1-r의 9제곱. 얘를 계산해 준 게 얘는 지금 513이래. 513. 이렇게 지금 나온대. 513으로. 저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 등비 수열 관련 문제를 풀 때에는 이게 곱셈의 스케일이다 보니까 이제 곱셈 나눗셈을 좀 많이 활용해. 자, 이 두 식을 이제 미지수가 AR 두 개니까 잘 연립하면은 AR 구할 수 있는데 이거 연립을 어떻게 하냐? 이거를 이렇게 나눗셈 치는 거야, 나눗셈. 그럼 약분되는 게 굉장히 많이 보여. 약분되는 게 굉장히. 어떻게? 여기 분모에 1-를 약분되고 A도 약분이 되지. A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인수분해 공식이 좀 떠올라야 되는데 이거와 이거의 관계를 보고 요거 세제곱하면 얘니까 요게 이제 그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혹시 기억나니?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세제곱 빼기 세제곱. 얘가 이제 1-r의 세제곱 1 플러스 r의 세제곱 더하기 r의 6제곱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저거 약분시켜? 약분을 이제 찹찹찹찹찹찹찹찹찹 시켜. 이렇게 약분을 저렇게 시켜놔 이제. 그 다음에 얘도 약분된다? 얘도 약분이. 몇 소리 약분되지 이거? 9, 5, 45, 97, 64, 57로 약분되는 것 같거든? 57로? 착, 착 해가지고 57로 써. 57. 저렇게 써줄 거야. 저렇게 써줄 거야. 57. 자,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해보자. 자, 잘 봐. 좌변은 현재 뭐만 남았냐면은 좌변에 요거 외 요거만 남았어.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이거 번분수 쳐주게 되면은 얘는 분모 포지션이니까 1 플러스 r 세제곱 더하기 r의 6제곱 분의 1은 해주신 다음에 요거 분의 요거 쳐주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57분의 1로 나오지 않습니까? 57분의 1로 저렇게 나오게 되겠지? 57분의 1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분모끼리 비교해주면 되겠는데 r의 6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 플러스 1은 57 이항해가지고 r의 6제곱 더하기 r의 세제곱 마이너스 56은 0 이렇게. 저거 이제 굳이 치환 안 해도 인수분해 보이시죠? r 세제곱 플러스 8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r 세제곱이 뭐식이야? r 세제곱이 마이너스 8 또는 r 세제곱이 7이다 라고 나오게 되네. 두 가지 케이스가 나오네. 근데 여기서 여기 얘를 만족하는 r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2. 이거는 막 이상한 수 나오죠? 세제곱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뭐 굳이 구해보면은 r은 세제곱근 7로 나오게 되겠는데 세제곱근 7 저렇게 나올 건데 근데 한번 요거 볼래? 근데 그 여기서 모든 항이 정수라고 돼 있어. 모든 항이 정수. 모든 항이 정수면은 뭐가 맞겠니? 앞에 거 뒤에 거? 이게 정수 나오게 하는 순위 이게? 이거 아니야. 요게 맞을 거야. 요게 이제 요게 맞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그 r이 마이너스 2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난 게 뭐 여기다가 r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a까지는 구할 수 있잖아. a까지 구할 수 있고는 한데 근데 이제 우리의 목표가 뭐였었냐면 S6을 구하는 거지. S6. 자, 이렇게 구해볼게. 잘 봐. 자, 이제 S6은 공식 쓰면은 이거야. 1-r분의 첫째 항 1-r의 6제곱으로 쓸 수 있지. 6제곱으로. 일단 여기까지 써놓으시고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얘를 r을 이미 알고 뭐 대입하면 a 나온다고 했죠. 요것도 구할 수 있겠지. 근데 그렇게 풀지 않을 거야. 자, 약간 요런 센스가 필요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요게 9다라는 거 알지? 얘가 9다. 1-r분의 a 1-r 세제곱이 9다라는 걸 알잖아 이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잖아. 1-r분의 첫째 항 1 봐봐.
인수분해를 합차 공식으로 때려버리게 되면은 요거랑 1 플러스 R의 세제곱을 이렇게 곱해버리는 거거든? 얘를 이제 저렇게 곱해버리게 되는 거야, 쟤를. 곱할 거야. 저렇게 곱해버릴 건데. 근데 이게 뭐야? 얘가 뭐야, 얘가? 9야. 9 곱하기 1 플러스 R 세제곱 곱하는 거야, 이렇게. 굳이 A를 구하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문제라고, 이거. 이런 게 좀 보여야 돼, 이런 구조가. 그러니까 R이 지금 마이너스 2였으니 9에다가 R에다가 마이너스 2 적용해주시면 97에 63으로 이제 답이 나오겠네. 97에 63. 자, 이렇게 답을 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해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식 자체가 문제의 답을 구할 때 그대로 활용이 돼. 그러니까 A를 안 구해도 되고 심지어 R도 안 구해도 되는 거야. 그냥 R 세제곱의 값만으로도 답이 나오는 거야, 이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굳이 R까지 안 가도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이거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규칙성이 없을 때 이건 그냥 뭐 계산으로 때려 박는 문제인데, 계산으로 보시면 모든 항의 양수인 등비수열이라고 돼 있네. 이 수열의 첫째 항부터 4항까지의 합이 10이다 라고 돼 있어. 자, 첫째 항부터 8항까지의 합이 170이다 라고 나와 있어. 170. A10이 무엇이냐? 라는 거네. 자, 뭐 공식을 써볼까? 이것도 1-R분의 그 첫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합이 이게 지금 10이니까 1-R 4제곱 해준 게 얘가 이제 10이다 라는 것이고, 이제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항까지는 170이래요. 1-R분의 첫째 항 1-R의 8제곱해서 얘가 170이다 라고 이렇게 쓰도록 할게. 이제 이렇게 170이다 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분수를 치자. 아까 했던 것처럼 분수를 쳐주면 얘가 이제 이렇게 돼. A 약분해버리고 1-을 약분해버리고 뭐 이것도 10으로 뭐 약분해버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해볼까? 요거 이 둘을 보고 뭘 해봐야 돼, 이거? 합차 1-R 4제곱 그 다음에 1 플러스 R 4제곱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 때려봐야 되는데, 인수분해를 때려봐야 되는데 그 1-R의 4제곱을 그대로 이제 약분을 시킬 수가 있지. 그대로 약분시킬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남는 걸 써보자고. 남는 걸 이제 남는 게 뭐식이야? 요거 1 플러스 R 4제곱 남네. 1 플러스 R의 4제곱 분의 1 얘 계산해 주신 게 17분의 1 이렇게 남게 되겠지. 그럼 뭐 분모가 이제 같아야 되니까 R 4제곱이 16. 4제곱한 게 16이면 R이 몇이야? 설마 2. 하지만 우리 이제 모든 항이 이제 양수라고 했으니까 R이 2여야 되겠죠, 2. 일단 R까지 찾을 수 있네. R까지는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A10을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A10 구하려면은 A도 알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방금 구한 R값을 대입해서 뭐 적용해보자. 그대로 활용해볼게. 그러면 1-R분의 A 1-R의 4제곱 얘 계산한 게 10이다 라고 해서 이거 정리해서 A 구해보자. 해보시면 A가 이게 3분의 2인가 나와요. 3분의 2. 3분의 2인가 나와? 3분의 2. 자, 최종 목표 따라서 A10 구하는 거네. A10. A10은 등비수열에 일반항 적용해주면 AR의 9제곱이니까 A가 현재 3분의 2였고 R은 이제 2의 9제곱으로 들어가면은 3분의 2의 10제곱. 2의 10제곱 많이 해서 알잖아, 우리? 1024. 3분의 1024라고 해주면 될 것 같아. 3분의 1024.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3분의 1024. 자.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 뭐 하냐면은 얘가, 자, 보시면, 다음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사각형이 있대. 첫 번째 시행에서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해가지고 만들어낸 4개의 정사각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왼쪽 위에 정사각형 색칠한다. 자, 왼쪽 위에 정사각형을 색칠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행에서, 봐봐. 자, 첫 번째 시행에서 이제 4개 중에서 왼쪽 위를 색칠해버렸고, 이제. 두 번째 시행을 할 때는 남은 오른쪽 아래의 정사각형 중에서 그 오른쪽 아래의 정사각형을 또 뭐 중점을 이어가지고 또 작은 4개의 정사각형 만들어내는데 또 왼쪽 위를 뭐 색칠하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 저런 과정을 10번 반복했을 때 이 색칠한 모든 넓이의 합을 구해주라라는 거야. 이게 규칙이 있거든. 애초에 일정한 규칙 패턴으로 색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정사각형이 있으면 4등분 해가지고 이제 왼쪽 위에 칠해. 그럼 오른쪽 아래에 대해서 또 4등분 해가지고 왼쪽 위에 칠해. 또 남아있는 오른쪽 아래에 대해서 또 뭐 4등분하고 왼쪽 위에 칠하는 일정한 패턴으로 칠하게 돼.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 색칠한 부분의 도형의 넓이들이 등비수열의 관계에 놓여 있게 되거든. 등비수열의 관계.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야. 일단은 얘 첫 번째 넓이 구해보자.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것을 반반 쪼갰으니까 2 쪼개져가지고 여기 넓이 몇이야? 4. 첫째 항을 4라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거 공비 몇일까? 공비? 4분의 1? 왜 4분의 1입니까? 4개 중에 하나. 봐봐. 이게 이렇게 볼게 한번. 길이가 이게 2인데 얘는 길이가 1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길이가 절반이 되면은 넓이는 제곱이잖아. 길이 b가 2대 1이면 넓이 b는 몇이야? 제곱해서 4대 1. 그러니까 공비가 4분의 1인 자, 우리 요 등비 수열의 10번째 항까지 합 구하는 거야. 10번째 항까지 합. 요거 구하는 거야, 이제. 따라서 S10은 1-R분의 첫째 항 1-R의 N제곱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근데 이제 좀 정리해보자. 이거 4분의 3이니까 4분의 3 분의 4 1-4분의 1의 10제곱 이거 이제 번문수 쳐주면 이거는 이제 3분의 4랑 같으니까 3분의 4랑 4 곱해서 3분의 16에 1-4분의 1의 10제곱 뭐 이 정도로 답을 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여기서 뭐 더 계산하진 않고 이렇게만 써. 이렇게만 이제 이렇게만 쓰면 답이야. 근데 그 얘기도 내가 했지. 거듭 제곱을 할 때 이제 그 보통 거듭 제곱할 때 막 한 2000을 거듭 제곱한 결과가 2000을 넘어가면은 보통은 계산을 안 하긴 하거든 이제. 근데 2의 10제곱만 해도 1024인데 얘는 2의 20제곱 계산하니까 너무 크니까 요건 따로 계산을 하진 않습니다 이제. 2의 20제곱 막 계산하려고 하지 마. 나도 뭔지 몰라. 2의 20제곱 나도 뭔지 몰라.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7번을 보시면 7번 이제 이게 원리합계랑 관련이 된 문제인데 요게 너네 이번 기말고사 이제 시험 볼 때 가장 화두는 뭐냐면 학교쌤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원리합계가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요거를 꼭 물어봐야 돼 이제 요거를. 자,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거야. 연이율이 5%이고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20만 원씩 10년 동안 적립한다. 야, 이거지. 매년 20만 원씩 넣어. 10년을 넣었어. 그러면 총 얼마를 넣은 셈이야? 20만 원을 매년 넣었는데 10년 동안 넣었어. 그럼 총 얼마? 200만 원. 근데 이제 물론 이자가 지금 좀 쌓이니까 5%의 이율이 있으니까 이자가 이제 쌓일 거잖아요, 이제. 이자가 이제.
자, 그랬을 때 이제 10년 말까지의 적립금의 원리 합계를 구하래. 원리 합계.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렇게 해볼 거야. 공식만 알고 있으면 이 원리를 모른다 하더라도 공식만 알면 돼. 뭐냐면 등비수열 합공식이 공비 마이너스 1이죠. 지금 공비가 얘야. 1 플러스 0.05가 공비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이게 왜 공비야? 이율이 지금 이제 0.05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첫째 항 A를 20만 원으로 볼게. 20만 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이 10년이죠. 기간이 10년. 이렇게 일단 쓰도록 할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가 써주도록 할 건데, 근데 이렇게 해준 다음에 첫째 항 20만 원. 그 다음에 이제 공비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내가 이제 써줄 거거든. 이런 식으로 써줄 거야. 이렇게 써줄 건데,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모가 몇이냐면은 분모가 잠깐만, 지금 이게 매년 초니까 얘들아 요거 하나 추가. 요거 20만 원 뒤에다가 요거 하나 더 추가. 요거 빠졌는데 20만 원에다가 그 이제 저 1 플러스 0.05 하나만 더 곱해 놔보자. 이렇게 이제 1 플러스 0.05까지 하나 더 곱해 놔보자. 이제 이렇게 이제 곱해 놔보도록 합시다. 저렇게 곱해 놓을 건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분모 1 없어지니까 0.05야. 그 다음에 이제 20만 원 곱하기 1.05 곱하기 얘가 지금 요거다라고 나와 있거든. 요거다라고 나와 있거든. 제가 1.6이래. 1.6이 이렇게 나와 있지. 이거를 마저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걸 이제 이거 계산 1.6에서 1을 빼니까 0.6이 이렇게 좀 다시 0.6으로 이렇게 쓸 건데, 자, 그 다음 잘 봐봐. 그 다음 여기서 좀 계산이 좀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잘 계산해 보세요. 이거 100을 곱해주면은 여기 소수점을 좀 벗겨낼 수 있지. 200000 곱하기 1.05 곱하기 62 뭐 나누기 5 해가지고, 이거 뭐 내가 뭐 할 말이 없어. 이거 뭐 그냥 뭐 계산을 잘 해라 라고 밖에는 뭐 할 말이 없어 사실은. 계산을, 이거 니네 계산력에 딸린 문제야. 계산력. 계산 잘 해보세요. 이거 뭐 어쩌겠습니까 이거. 뭐 잘해. 그나마 계산을 좀 요령 있게 하려면 얘를 좀 분수로 바꿔볼까? 1.05를 200000 곱하기 105 나누기 100 곱하기 62 이거 5분의 1 따로 쓸게. 5분의 1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내가 뭐 더 알려줄 게 없는데 뭐 계산이니까 이제 이 정도 계산은 이제 우리 그 초등학교 때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린 지금 고2 수업하는데 지금 내가 초등학교 수업을 하고 싶진 않아. 계산은 니네가 알아서 해. 해줄게. 그래도 2000 이거 400 이 정도면 다 해줬지. 400 곱하기 105 곱하기 62 계산해 줄 거니까 400 105 62 계산해 주면은 몇이야 이거? 이거 4, 5, 20이니까 저거 4 몇이죠 이거? 42000인가? 42000 곱하기 62 이렇게 나오나? 이거 같은데? 뭐 계산해봐. 몇이야 이거? 나도 이거 계산이 안 된다. 62, 42, 4, 8, 12, 25? 2604 나오네. 2604? 2604 나오니? 그러면은 최종 답은 이제 2604 0001 이렇게 2604 0001으로 답을 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는 이제 매년 말로 바뀐 거거든요. 매년 말이야 말. 초와 말의 차이가 있어. 매년 말일 때는 이제 계산하실 때
요거를 빼고 쓰면 되거든. 이 여러분들 그 밑에다가 요거 뺀 걸 써봐. 요거 뺀 거. 요거 뺀 걸 써봐. 밑에다가 새로 쓰시는 거는 요거를 뺀 이제 20만 200000 곱하기 요거를 이제 좀 쓰시기 바랍니다. 요걸 이제 저걸 쓰시기 바라고. 그러면은 여기 뒤에 짜잘짜잘한 계산이 좀 바뀔 것 같은데, 자 이제 너네들은 이렇게 써. 이제 어떻게 쓰냐면 이제 1.05가 곱해져 있었는데 그게 빠졌잖아요, 그죠? 1.05 빼야 되겠지? 네, 새로 쓸게 그냥 다시. 여기서 1.05를 이제 빼서 써주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셈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셈인데, 위아래 100 곱해가지고 숫자 스케일을 조금 조절을 해주면 곱하기 62 나누기 5 이렇게 쓰도록 하자. 이렇게. 이거 약분 되죠, 이거? 아까보다 계산 수월하네. 4만 곱하기 62 428 46 24 248 2480 땡땡땡땡 이렇게 계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2480000. 그래서 매년 초랑 매년 말 직접 계산해 보니까 아까는 260만 4천원? 지금 248만 원이니까 이제 한 12만 4천 원인가 차이가 나네요. 이제 꽤 차이가 크죠? 자 이제 8번. 8번이 좀 설명할 게 좀 있는데, 8번이 설명할 게 좀 있는데, 자 이제 SN이 지금 어떤 수열의 합인데 이렇게 나와 있대. 4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k야. 그리고 이 수열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룬대. 첫째 항부터.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거 한번 쓰고 들어갈게. 한번 그 원래 이 AN을 구하려면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S1으로 구할 수도 있고, S1으로 이제 그 다음에 N이 이제 이 이상일 때는 이제 SN 빼기 SN-1로 이렇게도 쓸 수 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 이렇게도 이제 쓸 수가 있거든. 근데 이 방법으로 저 계산을 한번 해보자. 이 방법으로 이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되냐. 자, 일단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제 S1은 1 넣어주니까 16-K가 S1이야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SN 빼기 SN-1 해보자. 자 이거 이제 A1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SN 빼기 SN-1을 한번 들어가면은 저기서 자 4 곱하기 4의 n제곱 마이너스 k에서 그 n 대신에 n-1이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지금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계산하면 될 것 같은데? 요거 마이너스 k 플러스 k 이제 업데 주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거 얘네들이 이제 뺄 때 이제 이게 묶을 수 있는 게 있잖아. 묶을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서 잘 봐. 이거 4의 n제곱이지? 4의 n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어. 그럼 여기 4 빼기 1이 남아가지고 결국에는 3 곱하기 4의 n제곱인 셈이야. 3 곱하기 4의 n제곱인 셈.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어디 봐봐. 이렇게 해서 구한 A에는 n이 몇부터라고 얘기했죠? n이 몇부터? 2부터라고 얘기했죠? n이 2부터. 따라서 A에는 어떻게? 16-K가 첫째 항. 그 다음에 n이 2부터는 3 곱하기 4의 n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3 곱하기 4의 n제곱이 나오게 돼. 저렇게 나오게 되겠지? 저렇게. 자, 저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얘는 등비수열이잖아. 등비수열 규칙의 몇 번째 항부터냐면은 두 번째 항부터야. 근데 이 문제는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했거든? 첫째 항부터. 즉, 이 등비수열 규칙의 첫째 항부터 적용이 되는 거야. n에다가 1을 였다가 넣어도 되는 거야. 였다가. 근데 실제 첫째 항은 요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밑에다가 1을 넣은 결과랑 위에 거, 실제 첫째 항이랑 같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놓고 푸는 거야, 이렇게 놓고. 그럼 K가 나옵니다. K가 4, 이렇게 나오게 돼, K가 4. 그래서 일단 답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요거 설명할 게 좀 있거든요? 잘 보세요. 저번 시간에 등차 수열에서 뭐
뭐 상수항이 0이냐 0이 아니냐 요런 얘기를 좀 이제 했었는데 그거랑 좀 이제 연관된 내용이거든. 등비수열도 이런 게 있어. 등비수열도 이제 뭐 몇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느냐 요런 얘기들이 좀 있어. 등비수열도 이제 자 만약에 봐봐. 만약에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이야. 등비수열은 어떤 꼴이냐면은 요런 꼴이거든 이제. 등비수열은 이제 어떤 꼴이냐면은 이제 꼴 자체는 이거잖아요. 뭐 AR의 n-1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지? 그 변수 역할을 하는 n이 거듭제곱 지수자리에 들어가 있어. 거듭제곱 지수자리 이제. 그 다음에 합공식을 봐봐. 합공식을 이제. 합공식이 1-r분의 a 1-r의 n제곱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너네 이거 볼래 한번? 한번 얘를 내가 만약에 전개를 해보잖아. 전개를. 1-r분의 a 마이너스 1-r분의 a 곱하기 r의 n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야. r의 n제곱으로 이제 저렇게 나오게 될 거. 저렇게 나오게 될 건데 얘들아 여기서 볼래? 이 S에는 결국에 어떤 꼴이냐면은 자 r의 n제곱 무언가의 거듭제곱의 개수랑 요 마이너스까지 그 개수랑 상수항을 한번 더하면 몇이야 이게? 더하면? 쟤네 둘이 더하면 몇이야? 몇? 지금 어려운 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아니 동그라미 친 얘네 둘이 더하면 몇이야 이거? 아 0이잖아 0 당연히 0이지. 그러니까 얘는 r의 n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을 더해서 무조건 0이 되는 관계 맞네? 무조건 0이 되는 관계? 그치? 그러면 만약에 쟤네들이 더해서 0이 되는 관계라면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를 이루는 거야 이게.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관계다라고 볼 수 있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 근데 만약에 봐봐. 만약에 저 r의 n제곱의 개수랑 상수항을 더했어. 근데 만약에 0이 안 나왔어. 만약에 이제 얘가 0이 안 나왔어. 이거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라고 볼 수 있어야 돼.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이루는 관계구나 라는 거를 좀 이거를 캐치하셔야 됩니다. 요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아. 요걸 이제.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되고. 그럼 얘를 봐봐. 그래서 이 문제에서 S에는 지금 보면은 지금 요 R의 n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여기. R의 n제곱. 여기서 R의 n제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얘 아니야? 이 등비수열의 공비 R이 4라는 거야. 그 개수가 몇이야? 4지. 그거랑 상수항을 더해서 0이면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야. 그럼 K가 4 바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알면 바로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요걸 알면은. 알겠지? 근데 원리도 당연히 이제 기억해 놓고 계셔야 될 것 같고 9번입니다. 마지막 9번. 자, 마지막 9번. 자, 요거 이제 교과서에 실려 있는 문제인데 되게 자주 나오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Sn 플러스 3에서 Sn을 빼준 게 요거래. A3을 구하라라는 문제야. 얘들아, 너네 이게 뭔지 알아야 되거든. Sn은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하는 거? n번째 항까지. 그럼 Sn 플러스 3은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n번째까지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n번째에서 더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는 거야? n 플러스 1, n 플러스 2, n 플러스 3까지 더하는 거야. 그럼 얘네 둘을 빼면 어떻게 될까? n 플러스 몇이요? n 플러스 1부터 어디까지? n 플러스 3까지 남는다라는 게 바로 나와야 되더라. 이게 바로 다시 써줄게. 친절하게 다시 써줄게. 요거는 n번째 항까지 합에다가 이어서 n 플러스 1번째, 이제 n 플러스 2번째, 이제 n 플러스 3번째로 이렇게 이제 푸는 거잖아요. 이제 n 플러스 3번째로 이제 이렇게 놓고 푸는 건데 이제 그럼 sn이야. sn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해가지고 an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지. 이걸 이제 빼라는 거지. 요걸 이제 이게 지금 뭐냐는 거지. 이걸 빼주면 어떻게 되죠? 소거되는 게 찹 되니까 요것만 남는다. 요것만.
이게 머릿속에 구조가 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an 플러스 3 이거를 다 더해주신 게 뭐가 돼야 됩니까? 저 28 곱하기 2의 n제곱이 돼야 되는 거 이렇게 28 곱하기 2의 n제곱 이게 돼야 돼.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제 우리 등비수열의 일반항 그 an을 이제 잡아. 우리가 이제 보통 an을 a 아래 n-1제곱으로 잡으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적용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n 대신에 n 플러스를 넣어주면 a 아래 n제곱 a 아래 n 플러스 1제곱 a 아래 n 플러스 2제곱 얘가 이제 28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28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공통부분 묶을 수 있는 게 a 아래 n제곱 묶어주면은 1 플러스 r 제곱이 여기서 28 곱하기 2의 n제곱으로 나오게 되는 거 28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끝났네. 여기서 이제 꼴을 맞춰보면 요 r의 n제곱이 요거 아니야? 6골 아니야 6골? 그럼 r이 몇이라는 거 이게? 2라는 거 아니니? r이 2라는 거? r이 2니까 나머지 부분 있죠. 요 a의 1 플러스 r 제곱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28이어야 될 거야. r에다가 2 넣어서 계산해 주시면 a가 이제 4가 나오게 돼서 4가 A3 계산해 보신 결과가 이제 16이 나오게 되겠네. 16. 여기까지 답을 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시간 넘어갔네. 생각보다